전 세계 모든 자본이 사이버 공간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유입이 될 거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의미 있는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현재 106K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중동에 대한 위기가 향후에 더욱더 심화되느냐 아니면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의 움직임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동의 위기가 왜 비트코인에게 영향을 줬었냐? 중동은 가장 중요한 유가의 생산지. 근데 중동에서 불안이 터지면 유가가 폭등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유가가 폭등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중동에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카드를 만약에 이란이 꺼낸다라고 하면 더욱더 유가가 치솟고 인플레가 자극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최근 오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체크를 해보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협상을 해야 하며 제가 인도와 파키스탄 설득했던 것처럼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도 곧 평화가 찾아올 거다. 현재 많은 통화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동에 지금 불안이 더욱더 확산되기보다는 최대한 중재하겠다라는 트럼프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외무부도 이스라엘이 만약에 공격 멈추면 우리도 보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 골자는 뭡니까?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공격만 멈춘다라고 하면 이란도 맞대응하고 더욱더 강하게 보복할 생각은 없다라는 것을 비췄기 때문에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악으로 치닫고 더욱더 전쟁이 확산되는 그림보다는 잠재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과 나스닥 선물 모두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반등을 이끌어내면서 회복이 되고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재밌는 사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 중동 리스크가 터지고 의미 있는 조정을 했지만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수요단인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지금 5일 연속으로 유입세가 들어왔고,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3억 달러 수준의 엄청난 기관들의 유입이 들어왔다. 누군가는 전쟁 터졌다 하면서 비트코인 던질 때 기관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줍줍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CEO에 따르면 전통적인 자본시장을 디지털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향후 10년의 금융시장을 규정할 것이다.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로 이동되는 그 중심에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이 있고, 지금 이 블랙록의 CEO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모든 것들을 지금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하는 그 과정이 새로운 금융을 규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블랙록이 ETF부터 토큰화 시장,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점령을 하려고 구축을 하고 있는 이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가 왜 이렇게 디지털 자산 시장 인프라 구축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 거기에 어느 정도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 같은 경우는 또다시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주면서 이번엔 또 얼마나 세일러가 매수했을지 내일이나 모레쯤 발표가 될 텐데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 또한 이번에 또 자금을 조달해서 11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고, 이로써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 일본의 상장사입니다. 그리고 메타플래닛의 주가는 비트코인 매수로 어떻게 됐냐?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대폭등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주가 상승을 세일러도 칭찬하면서 얼마나 이 기업의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지 메타플래닛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일러 형님은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과 비트코인에 대한 논의도 가지면서 가상자산 정책의 자문위원 역할을 맡을 의향이 있다. 세일러는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자문을 하고 있는 상황.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사이클의 진정한 피날레는 최근 여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너도 나도 늦기 전에 비트코인 전략준비금으로 채택하겠다, 이러한 소식들이 나올 때 어마어마한 수요가 폭발하고 진정한 피날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트리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비트코인 축적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트래킹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뭐니 해도 당연히 트럼프다. 근데 트럼프의 회사 트럼프 미디어가 23억 달러를 자금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했다라는 거, SEC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현재 지금 경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이 설립한 회사가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라는 거에서부터 이대로 시즌이 종료되고 사이클이 끝날지, 아직 진정한 마지막 피날레가 남아 있을지 저는 어느 정도 명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셀러는 전 세계 모든 자본이 사이버 공간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유입이 될 거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 전에 가능한 많이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이익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쌀 때 더 많이 모으는 것이, 모두가 비트코인을 찬양하고 모두가 포모에 사로잡혀서 뒤늦게 사려고 할 때, 그때 비트코인은 개인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가격에 위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쌀 때 더 많이 모아라 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가 이제 17일에 상원 표결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원 심의를 마친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7월 중순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서명할 것이고, 그때 기점이 제가 봤을 때 진정한 사이클의 피날레가 시작되는 강세 사이클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sak스 또한 최근 공식 석상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수년 만에 지금 초당적인,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인 지지 속에 입법을 전망한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제도권 진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아직 승인도 나기 전인데 비트코인 시즌 종료다, 사이클 끝났다.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정식으로 승인되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형 기업들 사이에서도 지금 스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면서 월마트와 아마존 또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플랫폼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대중의 채택이 가속화될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까지 만들어준 화폐 중 가장 효용성이 높은 형태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아이폰의 순간에 이르지 못했지만 곧 스테이블 코인이 이러한 아이폰만큼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흐름도 지속적으로 체킹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SEC가 지금 달라졌다. 리더십 개편 일환으로 암호화폐 경험이 있는 임원을 적극적으로 지금 채용하고 합류를 시키는 모습. 그 얘기는 뭡니까? 과거 게리 겐슬러 시대처럼 암호화폐 혁신 막고 저해하고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암호화폐 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이 크립토 시장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 1위 은행 JP모건 또한 암호화폐 기업 활동에 유리한 긍정적인 미국 규제 환경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그러한 변화의 시기, 그리고 과거 2021년 진정한 포모의 불장에서 보였던 공모 속도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JP모건도 지금 크립토 시장 규제 부분을 낙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과 SEC의 정말 최종적인 합의 승인이 임박했다라고 소식이 들리고 있고 70% 확률로 조기 종료 합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벌써 지금 리플은 민사 벌금에 대해서 1억 2,500만 달러를 에스크로에 예치했고, 승인되면 5천만 달러를 SEC에 납부가 된다. 만약에 리플과 SEC의 소송이 완전히 깔끔하게 이제 합의가 되고 일단락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제가 봤을 때 SEC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수많은 알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자는 벌써부터 많은 힌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SEC가 지금 ETF 발행사들에게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업데이트된 문서를 제출하고 스테이킹을 포함하도록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라나 현물 ETF 발행 신청을 넣은 곳 중 6곳이 지금 수정된 S-1을 제출했다. 지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뭡니까? SEC가 발행사들한테 답안지를 주고 너네 이러이러한 식으로 신청서 고쳐와.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줄게. 그래서 지금 답안지를 딱 잘 적어가지고 핵심적인 운용사들이 지금 신청을 했다. 제가 봤을 때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되는 그 지점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알트코인 시장의 분위기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ETF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반기에 31개의 알트코인 ETF가 신청됐으며 이 중 10개 정도가 올해 안에 승인이 될 거다. 그리고 이런 승인이 되면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할 가능성,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ETF를 통해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이 있고 근본이 있는 알트코인들이 수혜를 받는 거지. 모든 알트코인이 전부 다 신고점을 갱신하고 17년, 21년처럼 10배, 20배 가는 그런 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정받고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은 충분히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알트를 접근하실 때는 항상 옥석을 잘 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암호화폐 자산 법제화와 디지털 기술 법안을 정식으로 통과하면서 베트남 또한 매우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레이스케일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이더리움은 암호화폐의 근본 기본 자산이다. 앱이나 자산 개발자 활동에서 지금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실체가 있는,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러한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네트워크에서 큰 수수료를 창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와 둘째 형님 이더리움 또한 가격적인 분위기도 반전된 만큼 남아있는 사이클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나스닥 상장사 샤프링크는 이번에 17만 개의 이더리움을 인수하면서 공식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최대 이더리움 보유자가 됐다. 무려 4억 6,3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이더리움을 적극 매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 팩트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에이다의 창립자 찰스 호스킨스는 최근 트위터에서 XRP 등 리플 관련 가상자산과 지금 에이다 생태계를 통합하려는 계획한다 하면서 에이다 네트워크에 출시를 해서 서비스를 다각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에이다와 리플 이런 대형 메이저 프로젝트들의 파트너십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서 가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간 디지털 자산 펀드 유입 흐름만 보더라도 벌써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9주 연속으로 엄청난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중동에 지정학 리스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유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더리움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디지털 자산 펀드 유입은 어디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미국 기관들 주도로 적극적인 유입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번 중동 리스크로 기술적 조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1000개에서 10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들은 이런 조정을 기회로 오히려 더 많은 이더리움을 축적하고 매집했다라는 거. 고래들은 계속 이더리움을 지금 장바구니 주머니에 담고 있는 부분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러한 지정학적인 불안과 인플레 재점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리스크는 없고 안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2024년 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을 때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로우 리스크 구간에 위치를 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 지금 자리도 이런 식으로 타워를 기점으로 높았던 리스크가 안정화가 되고 이 안정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점, 충분히 저는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은 오히려 2025년에 들어서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축적했고,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산다라는 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시장 사이클이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매수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 아직 진정한 사이클의 마지막 랠리가 남아있고 조금 더 상승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위해서 비트코인 차트 흐름도 체크를 해보면 일단 제가 중요하게 꼭 넘어줘야 된다 말씀드렸던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다시금 올라오면서 현재 106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봉 종가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긍정적인 흐름 살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저항 구간은 110K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줘야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역사적인 신고점을 시도해주러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직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불안은 남아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그런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를 체킹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중동의 리스크가 터져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저는 100K 구간을 훼손하면서 박스권 하단을 뚫을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가격 하단에 100K 부근에 어마어마한 지금 매물대가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 조정이 나오더라도 100K 부근에 엄청난 지지벽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강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산맵 흐름도 체크를 해보면 일단 최근 조정에 따라서 롱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정리가 됐고 지금은 또다시 107K에 엄청난 숏 물량이 위치를 하고 있다.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도 지금 구축되고 있는 107K 부근의 숏 물량을 위로 올리면서 정리를 시키고 숏 스퀴즈로 가격을 올려주는 운전 또한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CVD 차트도 체크해보면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는 약간 주춤은 하고 있지만 매수세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스마트한 트레이딩을 하는 보라 고래들은 지금 매도세에서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매수세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 반대로 지금 개인 리테일들은 어떻습니까? 3차 세계대전 나는 거 아니냐, 전쟁 심화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전부 다 던지고 있고 그 물량을 고래들이 빨아먹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00K와 102K 부근에 의미 있는 매수벽이 위치하고 있고 상단 110K 부근에 저항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지지 저항 구간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정학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지속적으로 양수에 위치하면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세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이 단기 고점이 아닌 가장 확실한 이유, 올해 초 단기 고점 그리고 작년 2분기 단기 고점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단기적인 사이클 고점에서는 엄청난 실현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고래들이 바닥에서 샀던 것을 팔고 나오는 패턴을 보여주는데 지금 자리는 단기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실현 수익이 미비한 상황,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서 언제나 나왔던 패턴 MVIV 익스트림 프라이싱 밴드 빨간색 구간을 돌파를 한 이후에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물론 빨간색 밴드까지 가까워진 것은 맞지만 아직 빨간색 부분을 터치하지 않았고 단기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훨씬 더 거시적으로 과거의 사이클 패턴과 비교를 해보면 사이클 최저점부터 최고점까지 가는 시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152주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이번 사이클 또한 최저점을 찍고 152주가 위치하는 구간은 2025년 10월 부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패턴처럼 최종 고점을 찍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 본격적으로 현재 자리에서 체크를 해봤을 때 어마어마한 호물선 상승이 마지막 랠리에서 발생됐던 것을 봤을 때 이번 사이클 또한 과거 사이클과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마지막 진정한 포모와 피날레의 흐름을 하반기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번 사이클 마지막 랠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의미 있는 부의 변화, 부의 재분배의 사이클에 타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